아, 멕시코는 쫄딱 망했습니다. 탈탈 털렸어요. 개망했지. 개망했어요. 자, 일단 멕시코전은 2대1로 패했고요. 너무나도 아쉽게 2대1로 패했고요. 산술적으로는 16강 확률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월드컵 끝났습니다. 일단 그 산술적이라는 게 마지막 남은 팀이 오히려 스웨덴이었다라면 몰라도 독일이니까 사실은 뭐 산술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럼 바로 멕시코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선발 라인업 한국 11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문제 있었다. 저도 문제 있었다. 손흥민, 이재성, 문성민, 황희찬, 주세종, 기성용, 김민우, 장현수, 김영권, 이용, 조현우까지. 오히려 나는 그 문제점이라는 게 위에 라인은 내가 볼 때는 뭐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네. 주세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었다 그러지만 그래도 23명 중에서 선택했던 카드치고는 좋지 못했다. 저는 이제 포백을 세우는 이유는 분명히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2명, 3명 있는데도 우리는 5명, 6명? 거의 2배 가까운 수비수들이 있었거든. 왜 포백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3백을 세워서 한 명을 더 주고 나머지는 그냥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지차리도 있으면 맨투맨 하나 붙이고 하나 쳐지고 네. 나머지 한 명은 약간 공격적으로 미들에서 붙어서 경기를 했더라면 멕시코의 그 공간에 대한 그 점유를 거쳐 나오는 선수들 있잖아. 벨라와 그 로사노. 거기서 끊을 수 있는 운동력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실패했던 요인이 오늘 제일 문제가 컸다. 또 마찬가지로 숫자를 밑에 너무 많이 두니까 우리 공격할 때 숫자가 부족한 거야. 제대로 공격도 공격을 못했다. 선발 라인업 좀 아쉬웠지만 전체 라인 관리라든지 전체 위치도 좀 많이 아쉬웠네요. 우선 실점, 전반전 실점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조직력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사실. 초반 분위기는 초반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스웨덴전 같이. 그리고 발도 좀 가볍고 선수들이 주고받는 플레이, 연계부터 공간 활용도 잘했고요. 이제 실점하고 나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냥.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 월드컵 대표 선수 정도 되면은 사실 좀 냉정하게 실점을 하더라도 좀 평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게임을 하다 보면 페널티킥 줄 수 있지. 근데 줄 수 있는 그 상황이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올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장면에서 아쉬운 거는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했더라면 기다렸어야지. 원래 슈팅 각도는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확률이 떨어지거든. 근데 접히는 순간에 끝난 거야. 그리고 그 태클 장면에서 기다렸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었어. 그 태클을 수비가 박스 안에서 태클을 한다는 거는 정말 반반이에요. 아니 반반인데 100% 120%를 떼 넣어야 되는 게 태클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면 반은 거의 PK를 준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돌파를 당하든지. 그래서 저는 했지만은 태클을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수비를 보면서 예전에 이탈리아랑 할 때 마지막에 토티한테 저도 태클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들어갈 수 없는 게 치고 때리면 바로 골 먹는 순간이었는데 다행히 공부터 건드리면서 그때 토티가 퇴장당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최대한 마지막까지 정말 침착해야 되고 태클은 하지 않는 것이 박스 안에서는 수비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통안의 PK를 주는 과정도 아쉬웠고 그 장면 자체도 아쉬웠고 그 이후에 멘탈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끝난 것도 굉장히 아쉬웠네요. 아마 결정적인 패인의 요인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지. 그 힘이라는 게 지킬 때 그 힘이 생기는데 무너지버리면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모험을 한다는 것은 뒷공간 열어두고 나간다는 건데 그럴 때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일 때 후반전에 좀 변화를 원했던 팬분들이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 후반전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변화를 첫 번째 줬던 게 이제 이성우 교체 카드가 15분, 17분, 18분 그때인데 그 타이밍 원래 정상적인 거잖아. 그렇죠. 보다 큰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전반전 마치고 바로 두지는 않아. 왜 이 배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45분 뛰고 15분 휴식 취하고 한 15분 정도는 뛸 수 있는 게 이제 선수들 기본 체력인데 컨디션이니까 괜찮았는데 나는 두 번째 카드가 조금 더 아쉬웠다. 그렇죠. 사실 이제 교체 카드도 중요하지만은 교체를 했을 때 또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후반전에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 또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 이럴 때는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전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같은 템포의 공격. 참 그거를 유지하기도 사실 저는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변화를 안 주고. 그렇지. 우리가 그 교체 카드 낼 때 보면 그 교체 들어간 카드에 따라서 경기 내용이 획가닥 바뀌는 걸 원하면서 주는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야. 뭐 우리가 계속 김신욱 했지만은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첫 게임에서는 실패였지만은 오늘 멕시코전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후반전 뭐 최소 뭐 20분 15분은 김신욱 카드를 써서 좀 농보를 통해서 거기서 그냥 밀고 무식하게 좀 밀고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식의 변화라도 필요했다. 왜냐면 계속 같은 패턴이 안 통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봤을 때 우리가 멕시코를 상대로 손흥민 빼고 압도할 수는 없죠. 쉽지 않잖아. 한 명은 제치는 게. 근데 상대성 얘기 늘 하잖아. 상대가 싫어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라는 게 김신욱 카드는 오늘 좀 아쉬운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코너킥을 당할 때와 코너킥을 할 때 그 숫자 동원 여기에도 약간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 뭐냐면 우리가 당할 때 손흥민하고 황희찬하고 문선민 빠른 선수를 위에 갖다 놓으면 멕시코가 8명 공격 가담하면서 그 대열을 유지할 수 있었겠냐 이거야. 그런 선택도 아쉬웠던 거야. 답답했죠 뭐 전체적으로.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치차리토 추가 실점 때 영국 언론에서도 지금 나왔다 그러거든요. 왜 기성용 파울을 VAR 돌리지 않았나. 거기서부터 파생된 찬스였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는 골이 되더라도 그 전 장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심이 그거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올해 그 러시아 월드컵 처음 이제 이 도입된 거죠. VAR을 하는데 그걸 확실하게 잡아내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언제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주심이 약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미스가 지금 생기는 거는 진짜 큰 문제야. 그러면 김민호 그거 안 했으면 그러면 인플레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왜 했냐 그야. 뭐 심판의 권한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생을 당할 수도 있죠. 당한 거지. 왜냐하면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별로 없잖아요. 파울을 살려줬는데 실점을 했는데 이거 돌려가지고 하는 거는 이번 월드컵에서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원래 규정에 있더라고. 되는 걸로 K리그는 있는 거잖아. K리그는 있죠. 지금 영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제 3국이잖아. 3국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있는 얘기야. 근데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문제의 여지가 있는 거야. 그럼 1대0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손흥민이 따라가는 1대1 됐다. 그럼 마지막까지 보는 거잖아. 이거는 하나의 또 큰 뭐 기회라면 기회를 그냥 앗아간 거야. 그냥 전체적으로 실력도 부족했지만은 운도 따라주지 않은 부분이라 가지고 또 경기 끝났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지금 어필해봐야 이제 뭐 물 건너갔으니까. 스웨덴전 제일 아쉬웠던 게 우리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뒷심이라든지 정말 아쉬운 게 많았었는데 이번 경기는 우리 체력 어땠나요? 그래도 뭐 스웨덴전보다는 나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 경기 하고 나면은 항상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를 보완을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경기까지 시간이 충분했어요, 사실. 체력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효과적으로 못 뛰었어요, 사실은. 맞아. 우리는 90분, 95분을 뛰어야 되거든요, 경기는. 교체는 3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후반전에 보면은 다들 뭐 기성 선수도 그랬고 이용 선수도 그렇고 뭐 손흥민 선수 여러 선수들이 다들 지쳐가지고 뛰지 못한 상황이었거든.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8강 지금 4강이 아니라 예선 두 번째 경기거든. 나 체력적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록상 더 많이 뛰어서 문제를 삼자면 덜 뛰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뛰어야 될 때 이렇게 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야. 전체 경기 흐름을 관리를 하지 못했다. 그렇지. 실제적으로 보면 좋은 팀들은 적게 뛰면서도 효율적인 공격하고 승리를 가져간단 말이야. 우리는 반대로 된 거지. 많이 뛰고서 체력계 소모 많지만 결국은 결과는 남한테 내준 꼴이잖아. 흐름 잡지 못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오초아가 후반에 실수했을 때 정말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였는데 아쉽게도 그게 물거품이 됐어요. 오초아가 아니고 그 누구죠? 수비수 새로 들어온 패스. 사실 그 장면에서는 정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16강을 갈 수 있는 선물 떨어졌죠 그냥.
쫓아갈 수 있는, 사실 오늘 경기 비기만 했으면은 마지막 경기까지 모르잖아요. 이거 모르지. 희망이 누가. 있는 거니까. 아, 그때 좀 침착하지 못했던 부분들. 수비에서도 그렇지만 공격에서도 뭐 그렇지. 네. 그 골이 많이 들어갔다 생각하면 수비수하고 고쳐하는 멘붕이 일어나는 거야. 멘탈적으로 사실 데미지가 상당히 크거든. 그리고 또 2대1로 쫓기고. 그렇지. 그랬으면 우리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봐.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벌써 이제 또 하면 된다라는 그런 게 동기부여가 있거든. 그 장면이 흐름에 제일 중요한 또 후반전에 또 힘 빠진 장면이죠. 그럴 때 힘들어도 아무래도 힘들어도 딱 골만 들어갔으면 선수들 아마 마지막까지 불타오르죠. 불타오르고 무섭게 뛰었을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렇지만 멕시코는 진짜 똥줄 타는 거야. 그렇죠. 결국 또 아쉬운 패배되면서 이제 뭐 현실적으로 월드컵 힘들어졌는데 끝났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 하나만 딱 뽑아주시면. 일단 전략적 선택이 팬들이나 보는 분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제일 큰 요인이 아닐까 싶다. 전 수비 라인에서의 이 붕괴, 또 첫 번째 경기에서 박주호 선수의 부상.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한 풋백 라인인데 그 한 명의 부상으로 인해서 또 준비가 좀 덜 된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비 라인만큼은 좀 베스트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한 1년 전부터 늦어도 한 6개월? 그 정도는 준비를 해도 쉽지 않은 건데 이번에는 뭐 거의 마지막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월드컵을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독일전에서 우리가 뭘 보여주고 물러나야 되는지 요거 한마디씩 하시면서 정리하시죠. 참 어렵다, 그거는. 그럼 선수들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독일전까지. 지금 이제 끝나서 어떤 과정으로 독일전까지? 일단 내일은 베스트 11 내지는 뭐 이승우 정도까지는 회복 훈련 플러스 뭐 휴식을 취할 테고 나머지 남아있는 10명 선수들은 이제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파워 프로그램을 통한 그런 뭐 운동을 할 테고 3일 남았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한 60에서 70% 정도 이제 컨디션업 시키고 뭐 세트피스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좀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경기를 위한 전략적 준비 좀 하면서 이제 게임을 준비하는 거지. 근데 2박 3일 그 사이클링은 워낙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 단지 방법론만 뭐 족구를 한다든지 걷는다든지 휴식을 취하든지 이런 거지. 첫날은 휴식, 둘째 날은 60에서 70%, 마지막 날 한 80% 정도에서 쿨다운, 게임. 뭐 하여튼 독일전은 뭐 말문 좀 막히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이요. 근데 한 가지만 좀 부탁하고 싶어요. 뛰는 것만큼은 시작부터 90분 우리가 운동장 나올 때까지는 뛰는 것만큼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이요. 지금 가장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선수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속도로 승부할 거냐? 그래도 우리도 뭐 키 큰 선수가 있고 독일도 키 큰 선수도 있으니까 그런 체격, 체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건지. 그거는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붙어서 이길 수만 없는 것 같아요. 김신우 카드를 쓴다고 해도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밑에를 좀 단단하게 하고 전체적인 밸런스만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 좀 이게 수비 라인, 미드필드, 공격 라인이 내려갈 때 대신 손흥민, 뭐 황희찬 이렇게 눈썹이 빠른 선수들은 형이 얘기한 것처럼 공격 니네 마음 놓고 해. 우린 지킨다. 네. 대신 지키는데 상대가 2명, 3명인데 다 내려가 있지 말고 올리라는 거죠. 나는 오히려 독일전에 대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면 좋겠어. 뭐 결과론적으로 힘든데 그렇다면 우리 팬들이나 우리가 바라는 그 왜 가능성에 대한 멤버들 있잖아. 이승우 넣고 그런 카드를 먼저 한번 가지고 나갔으면 어떨까. 뭐 장현수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장현수가 잘하는 선수지만 어쨌든 문제가 야기됐던 게 크잖아. 장현수를 과감하게 빼고 대체 선수가 뭐 오반석이 됐던 뭐 윤영석이 됐던 이렇게 해서 한번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
좀 새로운 선수한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선수들한테 기회 주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렇지. 왜냐면 기존에 있는 선수들은 지금 많이 또 지쳐 있거든요. 근데 몸도 지쳤지만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이제는요. 근데 그 2, 3일 동안 회복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지금 뒤에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들한테 과감하게 기회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쉬움을 한마디로 정리하기 정말 쉽지 않을 정도로, 그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저희도 좀 가슴이 먹먹한데요. 오늘 함께 해주셨던 5,000명, 6,000명 같이 라이브 봐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눌러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계속해서 월드컵 끝날 때까지 월드컵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일본 세네갈전이라든지 핫 이슈가 되는 경기들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월드컵 그래도 즐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근데 얘기했잖아. 구독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구독에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착하는 게 맞지. 사실 사람들이 클릭 한번 하면 되는데 잊어먹고 또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 네. 구독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재밌는 거 계속 빵빵 터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